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나 좀 자영업자가 힘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계속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첫 번째는 우선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 미래에 대한 가능성. 내가 이거를 좀 더 열심히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 사업의 장점은 그거죠. 내가 망하면 한없이 망할 수 있지만 잘 되면 잘 되면 한없이 벌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둘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방 하방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단 천장이 없어요. 여기는 열심히 맞아. 하거나 뭔가 더 뭘 했을 때 내가 잘하면,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상방이 없어요. 그렇지. 회사는 상방이 정해져 있고, 반대는 마찬가지죠. 반대도 하방도 없어요. 망하면 끝도 없이 망할 수 있고, 그렇지.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도 있어요. 맞아. 그 대신 회사는 기본적으로 월급은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방이 없다는 거는 그 인생에 대한 관점의 문제일 것 같은데,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관점을 한 번 사는 인생이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사실 제 모토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역시 그 인생의 모토가 정해진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흥미를 끌고 재밌는 삶을 살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온전히 내가 그 나의 수입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만 했어요. 네.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벌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케어를 하고, 무엇보다 저는 이게 항상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에서 제가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 어떤 결정을 하거나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조차 굉장히 저는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재미로부터 원동력을 계속 받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의 어떤 취향의 문제겠죠. 취향의 문제고 또 가치관의 문제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목표의 문제인데, 저희 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힘든 점이 있지만 이거에 따른 경험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경험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아무리 돈이 돈을 벌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의사결정 한 번이면 그 돈은 사라질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을 성장시키고 나아지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사고하고 통찰하고 경험해서 녹인 어떤 결과물, 사고의 맞아요. 결과물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적중률이 100%예요. 돈을 절대 잃을 수가 없죠. 그쵸. 사실 1원으로 심지어 만원 막 100만 원을 시작해도 2배짜리 주식을 연속해서 10번 찾으면 1024배가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1024배면은 이제 100만 원에 1000배 하면 바로 이제 돈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뭐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런 거지. 힘드니까. 무슨 매년 거의 2배씩 낸다고 하면 당연히 재산은 어마어마해지겠죠. 맞습니다. 1억으로 시작하면 1024억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느껴요. 근데 이 고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런 판단, 결정, 경험이 이 과정을 거쳐서 돈이 되고 또 향후 내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고생을 고생으로 안 본다. 쉽게 얘기하면. 그치. 그래서 이 말씀에 그 요지나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다들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 볼 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너 뭐가 힘들었니? 그리고 너 그 힘든 건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걸 뭘 배웠어? 이거를 사업자들은 정말 하루 종일 배웁니다. 하루 종일 겪고 하루 종일 그걸 극복해내고 맨날 실패를 하니까. 그 과정의 경험이 저는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느꼈던 그 저의 경험치 폭이나 뭐 성장 속도보다 사업을 하면서 제가 훨씬 빨리 발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요 모든 힘든 과정이 저의 가장 큰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점점 더 난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의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알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사실 20대 친구들 이제 멘토링 할 때가 많은데, 멘토링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너가 나중에 사업을 하든 회사를 가도 상관없는데 창업 경험을 한 번은 해보라고 할 때가 많아요. 맞아. 이러면은 그 보는 관점이 되게 다양해져요. 내가 근로자로서 일할 때는 근로자의 관점만 갖고 있는데, 내가 사용자, 한 번이라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돼봤을 때에 나오는 어떤 사고관이나 그 경험치, 그리고 보는 시야, 이런 거가
단순히 근로자로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시선, 그 관리자로서의 시선을 한번 가지고 다시 혹시나 실패를 하셔서 다시 이직을 하신다 하더라도 다시 취업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훨씬 더 그 회사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전 정말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비슷한 취지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창업을 권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자기소개서에 녹일 게 많아지고,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자기소개서도 봐주는 네. 경우가 많은데, 자기소개서의 경험, 딱 글을 쓸 때 보면 알아요. 맞아. 이거는 인사 담당자는 바로 알아. 보면은, 아, 그냥 뭐 애도 그냥 토익 공부했구나, 뭐 그냥 대학 평범하게 다녔구나랑, 얘가 진짜로 창업을 해가지고 한번 고생을 해봤구나. 그러면 이게 글에 담기는 내용이 달라져요. 절절해요. 진짜로. 달라지고 회사가 어떻게 사업에서 돈을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빨라져요. 맞아.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자소서나 이런 걸 쓸 때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내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맞아. 어찌 보면 굉장히 자소서에서 큰 꿀팁이고, 자기가 회사에서 큰 역할을 맡고 싶다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창업은 한 번쯤 경험을 해서 큰 고생을 한번 해봐야 좋다라는 말을 또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좀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면, 저희가 이 이제 개인 사업자를 했을 때 가장 힘든 거, 이제 불안감, 그 다음에 사람 인사 관련돼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 그러나 이제 이걸 통해서 사실은 저희도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얻는 게 있고 향후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개인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도 만약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후에 영상 같은 걸 좀 많이 찍어볼 예정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희 메일 같은 걸 보내주시면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또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